SK 바이오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금요일 종가가 17만 8,500원 선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기업 공개 시장이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SK 바이오팜 정말 상장하자마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SK 바이오팜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됐어요. 네. 항상 새내기주들은 자신의 몸값을 한껏 부풀려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든가 빠지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담보가 된 종목 올라가겠죠. 근데 SK 바이오팜은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뭐 사지도 못하게 사실 만들고 해서 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동안 뭐 외국인들은 락 걸린 물량도 적잖아요. 기간도 약간 좀 걸려 있고 그런데 이런 락 걸린 물량이 적어서 이번에 투자자들 예를 태우면서 점상까지 날아가고 그러면서 물량을 차익 실현했다고요. 지금 완전히 둔화됐고 사실은 목요일 정도는 상승이 나와주면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16만 원만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만약에 16만 원 이탈하고 깨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누르면서 약간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 한 1, 2주 사이에서 좀 빨리 반등만 나오면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특히 16만 원 이탈하게 되면. 16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구간 조금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역시 대표적인 방탄소년단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앞서 투자 전략 시간에 이 BTS의 컴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컴백에 따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조금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반영이 됐고 이번에 이제 조정이 받은 게 그 전고점 매물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음 주에 바로 가기보다는 약간 다음 주도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대신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계속 빠지지 않아야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어떻게든 13만 5천 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14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주 초에는 약간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주 중후반에 전에는 이제 5일선을 타주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1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시고 이걸 다음 주 한 주말이나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 해서 강하게 못 올라가면 탄력이 분명히 둔화됩니다. 그때는 또 특히나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다가 이렇게 11선 한번 눌러줬죠 이때. 그러면서 탄력이 둔화됐잖아요. 한 번 조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분명히 조정을 받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BTS 관련 재료는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 증설 모멘텀을 이유로 들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내놨습니다. 대표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잠깐 와우넷을 쉴 때 그 전에 이 15만 원대에서 이 투자자들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 그때 노이즈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앞으로도 뭐 충분히 노이즈도 있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달은 적당한 상승이 나오고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항상 61선과 21선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움직임이 잘 나온다고요. 그리고 지금 전고점 매물을 소화했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야 돼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주에 돌려세우고 밀어붙이면 편안하게 홀딩하셔도 돼요. 특히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들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 한 수요일인가요? 이때 전고점 매물을 소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러주는 거니까 다음 주에 양봉만 나오고 요 위만 올라가면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대신 못 가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지. 82만 원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매수 가격이.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자리면 괜찮아요. 74만 원이면 괜찮고 이런 자리도 떠 있지만 괜찮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20선, 60선이 붙어서 수렴이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조정을 쭉 받고 눌러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 돌파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될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3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상당하십니다. 50% 들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선 120선이 쭉 밑에 깔고 있어서 이렇게 정비를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한 3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반등이 나옵니다. 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4만 원 정도 가면 그때 또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4만 원대에서 매물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중 조절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주고 계신데 어떤 고민 갖고 계실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OCI를 네. 작년에 본 게 10몇만 원씩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빠끼를 좀 들어갔습니다. 63,000원에 약 한 20% 됩니다. 63,000원에 20% 비중 들고 계시고 이 종목 특별히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그 태양감주라고 하고 네. 또 어제 작년에 보니까 겨울쯤 됐을까 그때 한 10몇만 원도 가더라고요. 18만 원도 가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조금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OCI에 대한 상담 저희가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네, 6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OCI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63,000원이면 조금 아쉬운 그런 구간이긴 한데 분명히 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태양광 쪽, 뭐 친환경 쪽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무턱대고 좀 따라가도 좀 괜찮은 자리가 있고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긴 한데 팔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긴 한데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바닥권에서 안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좀 많이 올라가면 8만 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자. 왜냐하면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은 한 다음 주도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쉬고 그 다음 주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주식은요 스윙 투자라고 하더라도 21선을 무너지게 되면 약간 좀 주가 탄력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한 58,000원 정도 되죠. 여기를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20%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비중 조절을 한 10%라도 하시는 게 좋다.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 굵은 선이 21선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혹시 악재가 만나거나 뭐 잘 안 좋게 나면 21선 아래로 툭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 걸립니다. 제가 주운 팁 하나 드리면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 큰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 그 이동평균선의 기간만큼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1선이 무너졌죠. 그럼 투자자들은 싸다고 막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시고 이 21선이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라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미리 봤을 때 탄력은 좀 둔화됐어요. 대신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 2주 안에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21선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2, 3주는 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지면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빠지는 것만 조심하세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빠지는 것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매수 시점이 살짝 아쉽다고 하네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요. 한 통화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KG 모빌런스입니다. 매수가랑 네.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700원이에요. 네. 네, 비중은 20%입니다. 어떤 점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가요? 예, 언택트 전자결제주일에서 이번 코로나 때 좀 잘 가다가 이렇게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네요. 매수하신 네.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일주 전인가요? 네. 예, 일주 전인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코로나 모멘텀으로 뜨거웠다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네. 뭐 뜨거워질 수는 있는데 주가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보니까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좀 이 재료 분석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강단도 있으시고 다만 좀 1,700원이면 좀 아쉽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실적도 좋게 나오고 또 성장통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고 해서 다시 한번 추운 겨울이 오면 지금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언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걸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급의 논리에서 움직이잖아요. 누군가 싸게 사서 호재를 이용해서 떠넘긴다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당하지 않아야 되고 혹시 그런 메리트가 있더라도 전애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21선, 61선을 데드크로스 하죠. 이렇게 21선, 61선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 61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은 후행성을 띠고 있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이동평균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틀렸네 하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요.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정이 아쉽지만 당분간은 조정이고 이 조정이 최소 좀 2주 내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바로 빼진 않고 차례대로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5일선에서 조정받고 11선에서 반등 나오고 21선에서 반등 나오고 31선에서 반등 나오고 60선에서 반등 나오고 다음에 조정이면 120선이지만 120선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요. 9,000원대까지 9,000 얼마인가요? 9,500원인가요? 네,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지지가 되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또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좀 조정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니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잘 좀 반등이라도 하려치면 반등이라도 하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종목들로 또 눈길을 돌리시는 전략도 좋을 듯합니다.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만 더 상담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맥ICS.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38,000원에 20%예요. 오, 수익 챙기고 계신데요. 혹시 네. 생각해 두신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이거를 몇 번 해서 좀 많이 수익을 챙겼어요. 네. 이번에 49,000원 갈 때 못 팔았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갈 줄 알고. 네네네. 제가 상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49,000원에 못 파셔가지고 조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는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관련주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 바닥권에서 뭐 5,000원대에서 또 이쪽에서 한 21,000원대에서 두 번을 이제 공략을 해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탄력은 좀 둔화됐어요, 많이.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38,000원이면 바로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빼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21선을 벌써 찍었다는 것은 탄력이 둔화됐다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21선을 찍고 나서 반등은 나오지만 그 다음 힘이 없어지죠.
우리는 항상 이제 다 차트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는데 지금 21선을 찍었다는 것은 먼저 탄력이 둔화됐다. 대신 21선 위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2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 작게 등락을 한 1, 2주 정도 하다가 올라가야 돼요. 이 종목은 빠진다고 해서 기다릴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빠지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조금 더 지켜봐서 뭐 마지막 그 휘날리를 또 만끽하는 전략도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38,50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한 47,000원이나 뭐 이런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1선 38,0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는 상황이니까 꼭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